최근에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의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우리나라에 뒤늦게 개봉한 기념으로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의 단편 영화를 하나 소개해 볼까 합니다. 스트라스부르 1518이라는 단편 영화인데요. 저는 몇 년 전에 무비라는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처음 봤었어요. 지금은 공식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은 못 찾겠더라고요. 러닝타임이 10분 정도인데 여러 사람들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10분 동안 계속 춤을 추는 게 나와요. 근데 이 영화가 제작된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예요. 그때 전 세계가 락다운 상태에 있을 때예요. 일반적인 영화 제작의 방식으로는 촬영이 힘들었을 거고 다양한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명의 무용가들을 섭외해서 그 무용가들은 이제 그 당시에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듯이 자신이 사는 곳이나 독립된 공간에서 각자 알아서 춤추는 걸 촬영하고 그 촬영본을 글레이저 감독에게 온라인으로 보내는 거죠. 촬영 기간엔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이 이제 무용가들에게 이메일, 영상통화 이런 걸 통해서 원격으로 지시를 내렸다고 하고요. 그렇게 원격으로 무용가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나 방향 같은 거를 제시해 줬을 거고요. 그렇게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에게 모인 영상들은 무용가마다 각각의 개성을 가지고 있었을 거고 촬영 방식이나 촬영 구도도 참 다양했을 거고 각각의 무용가들의 창의성과 자유도도 다 반영이 됐겠죠. 그렇게 모인 영상들로 편집 작업을 진행했대요. 그 개별 영상들을 전체적인 흐름이나 분위기 같은 거를 이제 맞춰가면서 조화롭게 연결하고 그리고 이 단편 영화의 배경음악도 역시나 존 오브 인터레스트에서도 같이 작업을 한 미카 레비가 그 당시에도 맡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춤추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이 영화에선 음악이나 사운드가 엄청나게 중요했을 것 같아요. 음악으로 인해서 뭐 시각적인 분위기가 엄청나게 좌우되니까요. 무용가들이 추는 안무들의 성격도 그렇고 음악에서도 답답함과 억눌림을 못 견뎌서 삐져나오는 그런 감정들, 광적인 정서와 혼란이 느껴져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정서가 느껴지는 게 당연할 건데요. 이게 제목과의 연결고리도 있습니다. 스트라스부르 1518 이 제목이잖아요. 이 제목은 어디서 유래했냐면 1518년도에 그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스트라스부르 지역에서 현재는 프랑스 지역이죠. 스트라스부르 거기서 실제로 발생했던 사건에서 유래한 제목입니다. 1518년도 7월 달에 트로페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갑자기 거리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대요. 멈추지 않고 며칠 동안 계속 춤을 추고 그러다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따라서 계속 춤을 추기 시작해요.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면서 췄대요. 이 춤은 춤추는 자기 자신들도 통제하기가 어려워서 춤을 추던 사람들은 막 지쳐가지고 탈진하고 그러면서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사건을 어떤 종교적, 초자연적 그런 원인으로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당국에서는 이 사람들한테 심지어 음악가와 무대까지 제공하면서 춤을 그냥 계속 추도록 했대요. 왜냐면 계속 추도록 하면은 나중에는 멈추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 상황이 더 악화됐죠. 결국에는 뭐 대규모 기도회와 종교의식도 열리고 그러다가 이 사건은 한 몇 주 후에 진정이 좀 됐대요. 그러니까 1518년 7월 달부터 시작해서 8월 말까지 몇 주 동안 계속 춤추고 그 춤추는 현상이 막 전염이 되면서 춤추는 사람이 결국에는 막 400명을 넘어서기도 했다고 하고요. 목격한 사람들에 의하면 뭔가 자기 의지가 아닌 상태에서 춤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학자들이 이 현상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을 내놓았는데 뭐 집단적인 심리적 스트레스라거나 그리고 맥각 중독 이러한 이론들을 제시했어요. 일단 집단적인 스트레스라고 여기는 주장은 당시에 스트라스부르 지역이 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큰 규모의 어떤 기근, 질병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들이 좀 팽배해 있는 상태였다고 해요. 그래서 집단적인 그런 히스테리와 집단적인 망상이 발생하면서 신체적으로도 좀 나타났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맥각 중독을 말하는 사람들은 호밀 같은 곡류 곡물의 줄기에서 자라는 곰팡이의 일종인 맥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망상과 경련을 유발할 수가 있대요.
뭐 혈액의 공급을 차단해서 움직임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고, 그렇게 막 발작이나 두통, 구토, 경련, 막 환각이 보이고 들리고 이런 증상들이 막 나타날 수 있다고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이렇게 맥각 중독일 때 일어나는 증상들이 이 미친 듯이 춤을 계속 추는 이 사건과 증상이 비슷하니까 맥각 중독이 아니었을까 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찾아보니까 아직까지도 아주 명확한 이유를 딱 찾아낸 건 아닌 것 같아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 단편 영화 스트라스부르 1518도 이 역사적인 사건에서 영감을 받아서 현대의 팬데믹 상황과 연결하여 이 개인이나 집단의 심리적인 상태나 반응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거죠. 이 영화의 매력은 이렇게 영화 외적의 배경까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봐야 더 큰 감흥이 오는 것 같거든요. 10분이라는 러닝타임 동안 계속 춤추는 것만 나오는 단편 영화니까. 그러니까 팬데믹 상황에서 원격으로 이 영화를 제작한 그런 방식부터 그 춤 영상들을 이어붙인 그 구조,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과 연관된 그 제목과의 연결고리, 이런 거를 알고 있어야 더 크게 감흥이 증폭된다. 그 광적인 상태가 신체의 움직임으로 표현된 이 현상이 과거에도 그랬고 팬데믹 때도 정서상으로 그랬고, 우리가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야 뭐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한데, 어쨌든 과거에도 그랬고 팬데믹 때도 정서상으로 그랬고 앞으로 미래에도 분명히 다시 내면에서든 신체적으로든 이런 무도광 현상, 미친듯이 춤추는 1518년도의 그 현상을 가지고 무도광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무도광. 그래서 내면에서든 신체에서든 그런 무도광 현상이 일어날 만한 일이 미래에도 또 있지 않을까. 인류한테 그런 일이 또 찾아올 가능성이 꽤 클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면 이 영화가 계속 춤추는 장면이 나오고 안무 중에는 반복된 동작도 많기 때문에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좋아요. 영화랑 상관없는 생각을 해도 좋아요. 저녁에 뭐 먹지? 냉장고에 뭐가 있지? 빨래를 해야 되나? 이런 영화의 관습적인 스토리 라인이 들어있지 않아서 스토리를 파악할 필요가 없을 때는 그렇게 다른 생각을 해도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로부터 뭔가를 계속 얻어보려고 머리를 굴려도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영화를 감상하는 행위 자체도 광적으로 자유를 갈구하는 이런 복잡한 몸짓과도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꼭 맥각 중독으로 이상 현상이 나타나거나 뭐 엄청난 팬데믹이 오거나 그런 게 아니어도 평소에도 적어도 저 개인적인 저의 내면에선 그 춤들처럼 계속 자유와 평온을 위해 발광하고 사부작 거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자유와 평온을 위한 것도 아니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도 모르게 사부작 광적인 내면의 움직임이 계속되죠. 저는 그래요. 사실 몇 년 전에 본 거라서 안무의 디테일이나 이런 거는 생각이 안 나거든요. 하지만 이런 점을 느꼈고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정서네요. 그럼 이만.